여러분의 올바른 투자의 길잡이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원재 팀장님 모셔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8월 농슬라 대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TYM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2달 전에 이제 대동을 했었고, 네. 오늘은 이제 농슬라의 이제 그 경쟁사인 농슬라 2탄. 농슬라 2탄 오늘 준비를 했고요. 네. 그동안 이제 9월 들어서 경쟁사인 대동이 주가가 급등한 반면에 네. TYM은 주가가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투자자분들이 들어보시고 과연 잘 나가는 대동을 선택할 것인지 네. 아니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네. TYM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 주목을 할 것인지 네. 한번 판단해보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간단하게 좀 기업의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TYM은 1951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네. 대동이 1947년에 설립되었으니까 비슷하네요. 거의 70년 이상 국내 농기계 산업을 이끌고 있는 선도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업 구조를 보시면 농기계가 92%를 차지하고 있고 특이하게도 이제 담배 필터 사업이 8%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 TYM이 이제 기존의 동양물산 기업이었잖아요. 네. 동양물산이다 보니까 무역회사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산업이 이제 70년 초반에 이제 공장을 설립하기 전부터 네. 이미 담배 필터 사업이 60년대 후반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 후반에 담배 필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KTNG로 들어가는 담배 필터 회사 여러 개 업체 중에 한 곳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농기계 중에서는 이제 92%가 농기계지만 주력으로 네. 지난해 기준에 한 76% 정도가 이제 트랙터였습니다. 그래서 통상 농기계 업체들이 보통 7-80% 이상을 트랙터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콤바인이라든가 이양기. 이양기 이런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내수가 워낙 이제 부진하기 때문에 30% 정도만 내수에 판매하고 네. 나머지 70%는 이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대동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 70% 중에 거의 90% 정도는 미국으로 미국.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역을 좀 말씀드려 보면 네. 일단 TYM이라는 그 사명은 2021년도에 이게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양물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니셜을 따서 TYM. 그러니까 뭔가 글로벌 기업 느낌이 나요. 그렇죠. 이게 네. 창립 70주년이 21년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화를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사명을 TYM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주목할 만한 점은 2016년도에 국내 이제 넘버 4죠. 이 국제 종합기계, 농기계의 이제 4위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네. 2016년도에 부분 인수를 하고 네. 지분을 21년도에 전량 인수를 하고 22년도에 지난해 이게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네. 국제 종기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엔진까지 생산 가능한 농기계 업체였거든요. 네. 국제 종기를 인수하면서 엔진부터 농기계 본체 그리고 또 2020년도에 그 TYM ICT라고 해서 네. 그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자회사를 설립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엔진부터 농기계 본체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모든 기술을 기반을 갖고 있는 종합 그런 농기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렇죠. 대동이 아주 자율주행 때문에 뜨거웠죠. 그렇죠. 자율주행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등했었고 네. 22년도에 이제 존 디어가 네. 라스베가스 CES에서 이제 자율주행 맞아요. 트랙터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이면서 이제 K 농슬라라고 네.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잖아요. 네. 사실상 지금 현재는 대동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TYM이 훨씬 더 주가 상승폭이 컸잖아요. 맞아요. 상반기에 거의 2배 반 정도 이제 지난해 상반기에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주목한 게 이 농기계 업종도 좋지만 TYM이 국제 종합기계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있었죠. 이상 기업 소개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농기계 산업을 저번에도 짚어봤지만 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볼게요. 어떤 점들을 주목하셨나요? 일단 산업 현황을 먼저 좀 보면은 네. 일단 내수 시장이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내수 시장 성장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과거 5년 보더라도 뭐 1%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음.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역성장세를 그러니까 작년에 좋았으니까요.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국내 농기계 시장 규모는 2조 원대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4사가 있습니다. TYM을 비롯해서 이제 대동 그리고 이제 LS 엠트론 이렇게 3사가 빅3로 이제 거의 90% 정도 내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네. 나머지 10% 정도를 이제 아세아텍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빅3는 내수 30%의 판매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70%를 수출하고 있는데 아세아텍의 경우에는 주로 내수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내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수출로 이제 공략하는 전략을 국내 빅3 업체들이 쓰고 있는데요. 지난해 수출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 12억 불 이상 수출 판매가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해서 10억 불을 맞아요. 처음으로 이제 터치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수출이 증가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특수 영향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가 늘고 집안에 이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하위팜이라고 하위팜. 해서 이제 직접 일반 개인들이 이제 뭐 취미로, 정원을 가꾸는 그렇죠. 거죠. 정원을 가꾸고 하는 그런 취미로 네. 이제 농업을 하는 그런 거 하고 이제 부업으로 농업을 하는 그런 수요가 커졌다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취미로 농업을 하는데 웬 그 트랙터가 필요하냐?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죠. 우리나라랑 다르죠.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시골에 보통 보유 토지가 뭐 9,000평에서 10,000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 트랙터 정도 한 대는 있어야 이제 그런 부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좀 할 수 있다. 그런 쪽이고, 네. 우리나라 수출국을 보면은 미국이 제가 이제 주요 수출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이제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쪽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이 공통점이 이 국가 영토가 상당히 넓은 대륙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죠. 네. 그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안타깝게도 이제 그 코로나 특수가 좀 사라지면서 네. 지금 엔데믹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난해 이제 주력으로 수출되던 품목이 50마력 이하의 이제 중소형 트랙터거든요. 네. 그게 거의 7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차트를 보시듯이 올해 들어와서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데믹으로 변하면서 이제는 직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고 농업하는 수요가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소형이 줄어드는 반면 이제 그 업체들은 오히려 50마력에서 100마력 이상의 그 중대형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중소형이 우리의 주력이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그 업체들, 국내 업체들의 이제 실적을 보면 내수 부분에서 그 타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대동하고 TYM을 합산으로 보면 내수가 거의 그 상반기에만 거의 39% 이렇게 네. 감소를 했거든요. 업체별로 보면 대동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네. 한 30% 정도 대동이 상반기에 내수 매출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반면 TYM은 49%가 좀 더 많이 감소했네요.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농가 수입이 커야 되는데 네. 생산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유가라든가 비료 가격 올라갔고 또 금리 상승까지 겹쳐가지고 그 농민들이 또 쌀값이 지난해 역대 떨어졌죠. 최저 수준까지만 네. 이렇게 통계 조사 이후 45년 최저치를 작년에 기록을 맞아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 가마가 이제 80kg인데 지난해 거의 16만 원이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월 들어와서 20만 원을 회복했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6개월 만에 최대치로 회복은 했지만 네. 지금 워낙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선 지금의 정도의 쌀값 정도 수준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쌀값도 안 좋고 또 한우 가격도 떨어졌죠. 특산업 농가도 많이 떨어졌고 네. 이번 달 뉴스를 보면 뭐 한 달 사이에 한우 가격이 18%가 떨어졌다는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네. 즉 농민들의 그 가처분 소득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맞아요. 되면은 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당 뭐 5, 6천만 원 정도 하고 비싸요. 예, 그리고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원대를 호가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보통 농기계를 구매할 때 네.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음. 할부금융 융자를 그렇군요. 이용하거든요. 예. 거의 융자를 이용하는 비율이 7-80%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오르면 수익이 떨어지면은 부담되네요. 부담이 되죠. 예. 그러면 기존 농기계를 다시 쓰지 교체 수요가 크게 발생하지 음. 않는다는 거죠. 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거의 현금으로 대부분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융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이제 농민들 입장에선 음.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 부분이 이제 내수 농기계 수요를 타격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면 이제 수출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 업체들의 그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매출액이 수출 부분에서 6천억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의 수출 성장이 있었어요. 네, 늘어났죠. 그렇죠. 잘 나가던 미국뿐만이 아니라 네. 유럽으로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성장을 했고요. 네. 아시아 쪽으로도 30% 이상 오. 성장하면서 대동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반면 TYM의 그 수출을 보시면 역시 이게 지금 플러스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8%가 지금 감소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내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빠졌는데 수출 부분에서도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반기 실적 나오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대동이 주가가 오히려 급등을 하고 TYM이 주가가 이제 눌리는 그런 영향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네. 내수가 이렇게 부진한 상황에서 더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수입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수입산의 거의 그 절반 가까이가 일본산이었는데 네. 올해 상반기에 보면 일본산은 그 비중이 좀 줄었는데 네. 유럽 쪽에서 수입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요? 독일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 네. 쪽에서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급증을 해서 네. 올해 8월까지 누계 트랙터 수입액을 보면 1.3억 불이거든요. 이게 뭐 1,800억 정도 되겠죠. 네. 이 정도라 이게 전년 동기 대비 40%가 지금 급증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내수는 40%가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수입 농기계한테 뺏긴 거네요. 그렇죠. 뺏긴 거죠.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글로벌 농기계 시장은 국내가 한 2조 원대라고 하면 글로벌 시장은 200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보면은 이제 존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디어라든가 영국의 다국적 기업인 CNH 그리고 미국의 에그코 또 일본의 쿠보다 그리고 얀마 이런 업체들이 이제 시장에 있는데요. 네. 점유율을 보면은 이런 빅4 글로벌 업체가 글로벌 시장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의 매출액을 보더라도 지난해 존디어가 거의 70조 가까이 했거든요. 나머지 미국과 일본 업체들을 보더라도 거의 20조 원대, 수십조 원대를 호가하기 때문에 네. 국내 업체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내 업종에서는 이제 성장률이 1%대로 저성장 기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과거 이렇게 5년 사이에 5.7%로 국내보다는 이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어쨌든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늘고 있잖아요. 네. 인구가 늘고 있고 지난해부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네. 글로벌하게 식량 부족 그러니까 식량 안보에 대한 그런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을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농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요는 글로벌하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산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TYM이 갖고 있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 이제 추려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국제 종기 흡수합병의 그 기대 효과가 크다는 것인데요. 네. 지난 70년간 이제 농기계 주력 사업으로 이제 성장을 했지만 농기계 그 사업 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 국내 4위 업체인 국제 종기를 흡수합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종기를 흡수합병하면서 이제 유일하게 국제 종기가 이제 엔진 부분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옥천 공장에 이제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네. 엔진부터 농기계 본체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모든 그
미래 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을 네. 지금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국제 종기 흡수합병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대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브랜드 이름이 있잖아요. 카이오티라는 브랜드가 있듯이 이 국제 공기는 2004년부터 미국에 현재 진출을 해서 브랜드가 이제 브랜슨이라고 있습니다. 이 브랜슨 브랜드가 2015년 이후 2021년 계속 그 북미 그 딜러스 초이스라는 그 네.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거의 선두권을 네, 그렇군요. 수상을 한 상위권을. 업체거든요. 네. 또 최근에 이 TYM의 뉴스를 보면은 최근 4년간 북미 딜러스 초이스 1위를 기록했어요. 4년 연속으로. 확실히 그 효과가 있겠네요. 그 효과가 있고 그 효과는 브랜슨의 브랜드 인지도에서 온 거거든요. 예. 흡수 합병을 함으로써 TYM하고 브랜슨하고 지금 합병을 한 상태인데 여전히 그 인지도는 브랜슨에서 그 가치가 오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 서비스 만족도 4년 연속 1위 그 이제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네. 이제 브랜슨이라는 브랜슨이 마크가 있군요.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고 또 그 브랜슨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TYM하고 브랜슨이 이제 합병하면서 네. 그 시너지를 이제 향유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과거 10년간의 이 차트를 보시면 네. 이 회색이 이제 그 TYM인데요. TYM의 과거 10년간의 북미 법인의 성장률이 27.8%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동기간에 브랜슨, 국제종기의 브랜슨의 그 성장률도 역시 26%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양사가 과거 10년간 계속 20%대 그러네요. 중후반의 그런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수출 시장에서 이 TYM의 매출이 좀 꺾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합병 효과 때문에 지금 통폐합을 네네.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양사에 흩어져 있던 그런 공급망이라든가 네트워크, 대리점, 유통망을 지금 통폐합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도기에서 나오는 그런 차질일 수가 있거든요. 네. 결국은 올해 내년 지나면서 이제 그 시너지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이제 이런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두 번째 효과는 투자 효과는 이제 존 디어로부터 이제 자율주행 바람이 불었죠. 네. 지난해 이제 CES 라스베가스에서 존 디어가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였잖아요. 네. 그게 완전 자율주행 4단계였습니다. 그렇죠. 이미 4단계를 22년도에 지금 출시를 한 건데 예. 우리나라 대동이라든가 TYM은 4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네. 4단계는 양사가 둘 다 26년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농기계 업체들의 화두는 이 자율주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이제 이쪽으로 지금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농기계 업체들의 시장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포인트도 이 자율주행이고요. 네. 이 자율주행은 이 농기계 업종에서는 이제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네. 1단계는 이제 직진만 조향을 해주고 직진만 가능한 이제 단계고요. 네. 2단계가 이제 선회주행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인데 조향을 해주고 이제 선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3단계가 네. 농부가 이제 앉아 있는데 네. 작업기까지 가능한 농기계가 작업기까지 그러니까 작동하지 가능한. 않아도 그렇죠. 저절로 작동이 그 되는 트랙터에 연결하는 여러 가지 작업기가 있잖아요. 예. 그 작업기까지 조절이 가능한 단계를 3단계로 보고 있고 네. 4단계는 인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타지 않고. 예, 타지도 않고 네. 자율 작업까지 마음대로 네. 하고 그러니까 농부는 집에 있고 농기계가 알아서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오는 네. 그 단계. 그게 4단계. 결국 AI라는 그런 기술도 네. 이제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 농기계가 직접 환경을 인식해서 직접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4단계로 보고 있는데 네. 국내 업체들의 상황을 지금 좀 요약해서 설명드려 보면은요. 대동은 이제 국내 업종에서는 가장 그래도 자율주행 부분에서 이제 선도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9월 들어와서 자율주행 3단계인 그 트랙터하고 콤바인을 출시를 했죠. 출시는 지난주에 했고요. 네. 10월 10일 날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출시를 했는데 네. 9월 달에 이제 그 국가 형식 승인이라는 그 시험을 테스트. 패스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이라는 그 기술에 국가 그 표준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초부터 이제 1월부터 농림식품부에서 그 국가고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는 그 시험이 이제 만들어졌고 네. 처음으로 이제 5월 달에는 이 TYM이 네. 국내 최초로 이제 트랙터하고 네. 2학기에 인증을 대해서 받았죠. 그거를 이제 시험을 패스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트랙터는 1단계였거든요. 1단계 시험을 패스한 것이고 2학기는 2학기랑. 2단계였는데 바로 이제 4개월 후에 9월 달에 이제 그 대동이 네. 3단계를 그쵸. 바로 이제 2단계를 뛰어넘어서 3단계를 트랙터 이제 3단계. 트랙터 3단계를 이제 시험에 패스했다고 예.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는 대동이 앞서가는 단계고요. 네. 대동은 3단계가 이미 완료돼서 지난주에 출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4단계는 이제 2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존디어가 22년 초에 이미 네. 4단계를 완료한 거에 비하면 국내 업체들은 한 4년 늦네요. 한 4년 정도 지금 늦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TYM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TYM은 지금 원래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 당시에는 이제 그 3단계가 25년 정도까지 3단계를 맞아요.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제가 했었는데 네.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네. 보면 이게 좀 땡겨졌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네. 예. 24년 상반기로 땡겨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 2단계가 나오고 3단계가 이제 내년 상반기, 내년 2분기란 얘기인데 대동이 이미 10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가 한 6개월에서 뭐 한 8개월 정도 네. 대동에 비해서는 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래도 열심히 쫓아가고 그렇죠. 있죠.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더 빨리 네. 쫓아가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4단계 자율주행 그 목표는 26년으로 보고 그쵸. 있거든요. 그건 누가 먼저 출시할지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는 자율주행하면은 대동으로 네.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9월 달에 뭐 포스코에 이제 그 제철소에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뭐 네, 그 개발하는 효과도 컸죠. MOU를 예. 이제 체결했다고 해서 로봇주로도 이제 대동이 관련주구나 하고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자율주행하면 대동만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상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TYM도 이 자율주행 부분에서 기술을 계속 네. 연마 중에 있다. 특히 2020년 네. 때부터 이제 TYM ICT라는 자율주행을 전문으로 이제 연구하는 그런 회사를 설립했잖아요. 그쵸? 그 회사가 지금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이제 지금 3년이 됐고 네. 그 회사의 그 기술 개발로 지금 현재 자체 노력으로 지금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는 네. 지금 생산 네트워크를 보면은 기존의 TYM의 주력 공장이 이제 그 익산에 있잖아요. 네. 익산에 트랙터를 26,000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국제종기를 합병하면서 그 옥천에 그 국제종기가 엔진? 가지고 있던 옥천에 이제 네. 2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네. 공장이 있습니다. 그 옥천에서 또 엔진도 한 3만 대 이상 엔진도 생산이 가능하죠. 네. 근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의 조지아에 네. 부지 4,000평에 2천만 불 정도를 투자해서 올해 이미 연초부터 이제 그 건설에 착수를 했고요. 네. 내년 2분기면은 이게 완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트랙터를 추가로 2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트랙터가 한 대 뭐 한 5, 6천만 원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풀 캐파로 생산이 가능하다면 거의 1조 원대 이상의 추가 매출이 가능한 규모거든요. 네. 거기다가 제가 북미법인의 특히 브랜슨의 인지도가 과거에 높았기 때문에 네. 최근 4년 연속 미국의 서비스 만족도 딜러스 초이스 그 1위. 설문조사 1위를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이 조지아 공장이 완공됐을 때는 계속 딜러가 늘어나면서 네. 이 미국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대동 같은 경우에도 이 카이오티라는 브랜드를 엄청 이제 미국에서 광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TV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고 네. 또 MLB 그 메이저리그 야구, 야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네. TYM도 올해 초에
TYM이 이제 애틀란타에 이제 또 범위등을 설립했잖아요. 네. 애틀랜타를 주력으로 이제 그 조지아가 애틀란타에 있으니까 네. 애틀란타를 주력으로 그 미국 남부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그러니까 MLB 애틀란타 브레이브스하고 이제 그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부터.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그 야구장 그 위에 네. 광고판이 올라가 있어요. 오. TYM이라고. 네. 그래서 그 파트너십을 26년도까지 3년간 하고 있고 체결을 했고 네. 또 라디오 네트워크 같은 데서도 이제 계속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실적을 한번 짚어볼까요? 실적, 뭐 올해 내수는 조금 부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네,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덩달아서 33%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내수 매출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9% 급감한 영향이 네. 컸습니다. 수입산도 많이 들어왔고 또 농가 소득이 감소하면서 농기계 수요가 급감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쟁사와는 다르게 또 수출 부분에서까지 이제 타격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는 매출액이 8,800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88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한 10% 10%? 정도 보고 있는데 예. 전년 대비 20%대 중반 이렇게 네. 매출액과 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추세는 아니라고 보는 게 내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상반기에 그 미국으로 수출이 감소하게 된 계기가 그 중소형 50마력 미만의 네. 중소형 트랙터 수요가 지금 감소세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러면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경쟁사인 대동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대형 75마력 이상의 100마력대 그런 중대형에 대해서 공략을 수출을 하는 거죠. 늘리려고 지금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거든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대형에 대해서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수출 확대를 노력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북미 지역으로 거의 뭐 8, 90% 이상 매출이 편중되어 있는데 수출 부분에서 이게 유럽으로 또 이제 미국 이외의 지역까지도 이제 그 지역을 다각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TYM이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면 28개국에 600여 개 딜러가 있습니다. 근데 28개국 중에 20개가 유럽에 포진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시장이 미국에 비해서는 거의 7, 80% 규모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미 성공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인지도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 시장이 그대로 유럽까지도 이어져 갈 것으로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품 믹스도 이제 또 다각화되는 게 국제전기를 합병하면서 그 양사가 각각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상품이 다르다는 거죠. 트랙터는 예를 들면 TYM이 잘한다면 예.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국제전기가 더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전기 쪽으로 콤바인 생산을 더 이제 주력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라인업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내년 상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지아 공장이 미국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수출 시장에서 이제 주력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 마지막으로 국제전기의 그런 흡수합병 효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지금은 그런 통폐합 과정이고 네. 그 양사의 그런 네트워크를 지금 좀 어느 정도 이제 통폐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부터는 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지금 상황이 오히려 투자하기에 좋은 포인트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2024년 실적이 기대되는 TYM 듣고 계시는데요. 밸류에이션은 그럼 지금 좀 싼 상태겠네요. 밸류에이션이 이제 글로벌, 국내외 포함해서 제가 네. 아까 글로벌 주식들 말씀드렸고 국내 뭐 대동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주식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가장 주식이다. 이렇게 보고 저평가됐다.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자료를 작성했을 당시에 네. 주가 수준이 올해 실적 대비 PR이 3.8배, PBR이 0.7배였는데 네. 지금 현재는 주가가 또 빠졌잖아요. 5천 최근 뭐 네, 3, 많이 400원대 다들 빠져가지고 빠지니까요. 예. 지금 현재 PR이
3.4배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네네. 3.4배에 PBR이 0.6배까지 빠진 상황이에요. 오히려 주가가 더 빠져 있는 상황인데 네네. 9월 들어서 제가 대동이 주가가 급등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 말에 저희가 대동을 작성했을 때 네. 거의 10,000원 초반이었는데 네. 그 주가가 19,000원까지 갔었죠. 급등을 했었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동으로 이제 투자가 집중된 그런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상반기 실적에서 동사인 TYM과 상반기 실적이 갈렸잖아요. 그쵸. 대동이 상당히 좋았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포스코 효과. 네. 포스코하고 이제 그 그러니까 어쨌든 특수, 테마로 예, 부각을 이 받을 임무 수 로봇을 있었던 개발한다고 거죠. 해서 이제 로봇 그 예. 당시에 이제 두산 또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 상장 이적이었기 앞두고 때문에 있었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동이 이제 음. 로봇 테마로도 엮인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3단계 네네. 그 빠르게 시험에 또 발표된 통과했고. 게 이제 9월의 뉴스 플로였잖아요.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대동이 크게 주목을 받은 반면에 동사는 대동이 90%막 주가가 상승할 때 거꾸로 10%가 빠진 거예요. 근데 밸류에이션만 보면은 네. 지금 대동 같은 경우에 PR 거의 7배 수준까지 가 있는 많이 상황인데 올랐네요. 동사는 지금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주가 수준으로 보면은 음. TYM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네. 여기 차트도 보시면은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죠. 네. 이런 상황이고 또 이 재무제표 실적을 근거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네. 국내 1위는 대동이고 대동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TYM보다 상당히 수치가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오히려 역전이 됩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TYM의 당기순이익이 더 높아요. 네, 네. 만약에 투자자들이 네. TYM과 대동을 똑같은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본다면 네. 당연히 TYM의 시가총액이 높아야겠죠. 당기순이익이 높잖아요. 네. 지금 현재 대동의 시가총액은 3,800억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네. 반면 TYM은 2,400억대예요. 네. 거의 대동의 65% 수준의 이제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당기순이익은 TYM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재무구조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올해 반기 기준으로 볼 때 대동은 부채 비율이 270%가 넘습니다. 높네요. 그리고 단기랑 이제 장기 차입금으로 봤을 때 거의 7,400억대를 넘어갑니다. 차입금이. 네. 그렇다 보니까 올해 반기에만 보더라도 거의 그 이자 비용이 거의 200억대 후반이거든요. 그럼 연간으로 봤을 때 이자 비용이 대동이 그쵸. 거의 5, 600억을 금리가 차지해요. 또 즉 높으니까. 네. 1,000억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도 네. 영업에서 많이 까지네요. 반이 까진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EPS 훼손이 영업 매수치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반면 TYM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좋거든요. 네. 부채 비율도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130% 정도거든요. 상반기 기준으로. 네. 그리고 차입금도 2,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동에 비해서 차입금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연간 이자 비용도 100억 원저리 100억 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영업의 수치에서 EPS 훼손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또 특이한 점은 대동 같은 경우에 매출 채권이 상당히 높아요. 매출 채권이 지금 매출액은 1.56조 원 이렇게 올해 될 것 같은데 네. 매출 채권이 지금 반기에 거의 5천억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대동이 이제 2016년부터 이제 북미법인에서 네. 그 자체 할부금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수입차 자동차 매장에 가도 네. 이제 자체 그 자체 있죠. 딜러의 그 수입 할부금융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할부금융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마케팅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더 많이 판매를 늘릴 수가 있고. 네. 대동 같은 경우에도 16년도부터 이 할부금융을 이제 이용해서 매출을 키우면서 네. 매출은 엄청 성장을 했잖아요. 아, 근데 또 채권이 근데 매출 채권이 예. 이제 2천억대이던 게 지금 거의 5천억까지 네. 매출 채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매출 예. 채권이라는 것은 외상 판매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외상 판매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지 않고 외상 네. 판매로 계속 늘리면서 예. 재무 구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영업이라든가 글로벌 그런 그 자율주행의 속도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보면은 이제 대동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실로 보면은 TYM이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더 좀? 저평가된 기업이다. 즉, TYM이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 네, 좀 이제 퍼포먼스를 실적이 보여주면 보여진다면, 네, 실적이 보여지고 이제 그 합병 효과가 나온다면 가시화된다면 주가 상승폭은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네.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TYM에 대한 리스크 요인 살펴볼까요? 네,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경쟁사에 비해서 네. 자율주행 속도, 기술 속도는 네. 좀 살짝. 느리다. 네. 미국에 비해서는 뭐 한 3, 4년 이상 네네. 느리지만 경쟁사에 비해서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예. 이상 늦춰져 있다. 예. 다만 그 갭은 축소되고 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4단계만 보더라도 2026년을 양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내 업체들이 모두 다 자율주행으로 지금 매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느리지만 네.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트랙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트랙터 비중이 거의 뭐 7, 80% 이상이다 그쵸.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항기하고 이제 그 콤바인 그쪽 생산이 지금 저조한데요. 그 그쪽 이유가 지금, 네. 트랙터는 전에 대동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랙터는 계절성이 없어요. 맞아요. 농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음. 추수까지 다방면으로 다 쓰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오면 눈 치우는 것도 트랙터가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운송 수단으로도 트랙터가 사용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맥가이버 칼 같은 거죠. 앞에 네네. 작업기를 뭘 끼느냐에 따라서 네. 다용도로 다 트랙터가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계절성이 심한데 또 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시장에서는 계절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만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뭐 남반구, 북반구가 이렇게 엇갈리니까 예. 뭐 아무 때나 수출이 가능하죠. 예. 반면 이항기라는 것은 5, 6월 달에 모내기 할 때만 주로 쓰고요. 맞아요. 콤바인은 벼를 베고 탈곡할 때 가을에 주로 쓰기 때문에 네. 생산 규모가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그럴 수 있죠. 제한적이기 예.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신기술에 투자를 하기도 사실 애매해요. 그러네요. 생산 대수가 많지 수요가 않기 때문에. 엄청 많지도 않겠네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국내 시장에만 공급을 하죠. 네. 트랙터하고 이항기는 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내수의 부진에 영향을 영향을 주겠네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이제 생산 대수만 보더라도 상당히 줄었어요. 작년에 그 익산 공장의 트랙터 생산량이 200대가 넘었는데 네. 올해 상반기에 몇 대이냐면은 2대였습니다. 아무래도 콤바인이요. 콤바인이요? 예. 콤바인이 아무래도 이제 국제전기 쪽이 기술력이 더 좋기 때문에 네. 익산 공장의 콤바인 생산을 아예 축소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옥천 공장으로 이제 늘리려고 하는데 네. 옥천 공장조차도 지난해 연간 생산량이 뭐 600대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100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 이항기라든가 콤바인 생산 저변도 상당히 지금 악화되어 있는 이런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리스크 위는 역시 농업 소득 감소입니다. 최근에 쌀값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농가 생산 소득으로 비용에 보면은 비해서. 그 체감 수준은 높지 예. 않은 상황이다. 생산 원가가 너무 높아져 있고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농가에서 이제 그 신규 농기계를 구매하자는 그런 욕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쌀값이라든가 한우 한우라든가 가격. 축산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야지. 좋아져서 예. 농기계 구매 수요가 커져야 되는 이런 숙제를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농슬라 2탄 TYM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이원재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세롬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파트론입니다. 그래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꽤 익숙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파트론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기업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론은 200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카메라, 안테나, 센서 모듈 회사이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에 공급을 하면서 외형 성장을 달성해온 회사입니다. 네. 사업 부분은 광메카 사업과 센서 및 패키지 사업, 그리고 전자통신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광메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이 자동차에 부착이 되는 카메라 모듈을 중심으로 뭐 액추에이터, 렌즈, 모터 등을 주요 제품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센서와 패키지 사업은 지문 인식, 그리고 심박 센서, 온도 센서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자통신 사업은 RF 부품인 안테나, 뭐 유전체 필터, 아이솔레이터 등과 함께 전자기기인 전자담배,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부진한 흐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업 부분에서 아무래도 모바일량 매출 비중은 꾸준하게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네. 이 회사가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전장용 부품 사업은 지금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동사의 신규 성장 동력으로 지금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좀 높았다가 지금 좀 다각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산업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올해 연간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뭐 11억 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에도 역성장 기조는 뭐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8월 달에 스마트폰 이제 판매량이 발표가 됐는데요. 8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뭐 역시 26개월 연속으로 지금 계속 전년 동월 대비 역성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기대할 만한 부분은 뭐 6월 이후로 상반기 대비해서 역성장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 월 평균 스마트폰 판매량의 이제를 보면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뭐 감소폭이 10%를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그 월 평균으로 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 출하량 감소 폭은 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올해 8월의 경우 전월 대비 그러니까 MOM이죠. 네. 소폭 증가하는 흐름을 기록했다는 부분인데요. 네. 크게는 이제 삼성전자가 신규 이제 폴더블폰 시리즈를 출시를 하면서 이제 신작 효과가 좀 더해졌다. 그리고 네. 중국 쪽 스마트폰 판매량이 2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역성장 기조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이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이제 신규로 출시한 스마트 그 폴더블폰 같은 경우에는 네. 총 이제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179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작인 지포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출시를 하고 1개월 차 판매량이 145만 대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이 전자의 폴더블폰이 안 팔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9월 달에 또 애플과 화웨이에서 신모델을 출시를 했죠. 그래서 저희는 연말까지 그럼 애플과 화웨이의 신모델 좀 판매량이 좀 우호적인 흐름이 더해진다면 그래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이제 지수는 올해를 마무리로 역성장을 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는 조금 살아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까요? 이 파트론 어떻게 네. 보셨나요? 파트론은 아무래도 그 전방 산업인 뭐 스마트폰 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기대할 만한 부분은 전장용 부품 매출액 비중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전장용 부품 매출액 비중은 뭐 작년 11% 대비해서 올해는 15%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네. 됩니다. 전장용 부품은 크게 전장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LED 모듈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파트론은 2015년부터 전기차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을 개발을 해왔고요. 현재는 만도를 통해서 현대, 기아차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용 헤드라이트 LED 모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해외 유통사를 통해서 이제 가장 많은
모두에게 가장 익숙한 글로벌 전기차 업체죠. T사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 성장세가 돋보이는 거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 부분입니다. 매년 현대 기아차 향으로 적용되고 있는 신규 차종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적용이 되고 있는 카메라 모듈 제품군이 같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장용 부품 매출액은 2020년부터 2023년 연평균 성장률 60%를 상회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전장용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48% 이상 증가한 8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LED 모듈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 90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올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상회하게 되는데요. 네. 2021년 이 본격적으로 파트론이 이제 전장용 사업에 진출을 하고 났을 때 매출액 비중이 5%에 불과했습니다만 네. 작년도에 10% 정도, 10%에서 11% 수준의 매출 비중을 기록했고 네. 올해 15%를 상회하면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본다면 2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기대할 만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본다면 2024년 하반기부터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LED 모듈 외에 전장용 그 엔진 제어 유닛이라는 ECU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되는 FPCB를 신규로 공급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전장용 사업 안에서도 제품군이 내년에는 더 더해질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 전장용 매출 비중, 이거를 좀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실적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우선 올해 연간으로 매출액은 1조 원을 소폭 넘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502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요 이제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 쪽 이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역성장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를 보면은 매출액 5,5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23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중에 가장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계절이 1분기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사의 그 스마트폰 신작 출시 효과가 더해지는 분기가 1분기이기 때문이고요. 네. 그런데 안 팔렸다 보니까 1분기에 이 파트론도 실적이 안 좋았고 또 2분기는 워낙에 비수기이기 때문에 네, 연이어서 QOQ로 좀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2분기가 올해 연중 최저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좀 실적 회복세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수 있다. 그리고 전장용 부품과 전자담배 매출 확대가 좀 돋보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에서 제가 전장용 쪽은 매출액 비중 15%를 기록하면서 좀 좋은 실적 흐름을 구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담배 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작년 하반기부터 KTNG 향으로 릴 에이블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릴 에이블 공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이 릴 에이블 매출액이 온기로 좀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릴 하이브리드 3.0이라는 전자담배 신규 매출이 더해지기 때문에 네. 작년에 한 450억 정도의 전자담배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올해는 2배 이상 증가한 900억 원 수준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3, 4분기 실적 좀 기대해 봐도 되겠네요. 네. 자, 밸류에이션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좀 어떤 점을 보셨나요? 지금 우선 PER로 봤을 때 올해 네. 기준으로 11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핸드셋 업종 평균 지수에서 딱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향 매출액 비중이 아직 독보적이기 때문에 사실 고객사 업황에 따라서 실적과 주가 레벨이 결정된다는 거는 파트론이라는 회사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까지 그 스마트폰 쪽 업황이 급격하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모멘텀은 저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을 지금 바닥으로 다지고 지금 실적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고부가가치 쪽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전장용 사업 매출이 좀 꾸준하게 잘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그래도 중장기적인 음. 관점에서 파트로닉 기업 가치 회복세를 좀 기대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삼성전자향으로 좀 매출 비중이 크다는 점, 이 점을 좀 리스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지금 파트론이 집중하고 있는 이제 신규 사업이 전장용 부품 사업인데요. 네네. 고부가가치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확실히 네.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부품보다는 앞으로 미래성이 훨씬 밝은 사업 부분인데 음. 아직까지 이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하면은 이익률이 좀 좋은 것이 특징인데 네. 파트로는 전장용 쪽 사업이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륨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 사업보다 이익률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지금 전장용 부품 매출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익률이나 뭐 실적이 눈에 띄게 좀 증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규로 이제 전장용 쪽이 너무 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세가 더해져야지 좀 기업 가치와 실적이 의미 있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트론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이세롬 애널리스트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